저는 유니버시티 업 서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발표해주신 연사님과 같은 물질을 사실 사용하고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그 나노스케일 특성과 어떤 디바이스 간의 구조, 상관 구조를 연구하는 제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재료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태양전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UNSW, 호주에 있는 UNSW 있는 대학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거기서 포스터과 이제 렉처러까지 일을 하다가 현재는 서리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삼성전자에서 어, 실리콘 태양전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페rov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 학교는 런던에서 한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길포드란 이제 영국에 있는 히스토릭 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또 영국 최초로 2030년까지 넷 제로 캠퍼스를 통해서 어, 넷 제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전지를 12메가와트 정도 깔아서 이제 윈드와 태양전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들을 사용해서 넷제로 캠퍼스를 실행하려는 첫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양전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미 전 연사님께서 해주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태양전지가 있고요. 태양전지 빛을 받아서 이 빛을 흡수하는 흡수층이 존재하고 거기서 전자와 전공이 분리가 돼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양전지 마켓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집이나 또는 발전소 같은 데서 이런 패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패널들이 현재 한 마켓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방막 태양전지라는 또 다른 이제 얇게 만든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 태양전지는 보시다시피 이런 파란 구간인데 마켓 시어가 점점 줄어들고 현재는 지금 대세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현재 마켓을 도미네이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전지의 이 코스트에 대한 이 프라이스를 이어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1975년에 100달러 정도, US 100달러 정도 퍼 와트로 이렇게 코스트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코스트가 떨어져서 현재는 어, 그 와트당 20센트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2022년 요때는 와트당 10센트 아래로 그러니까 100배니까 거의 1000배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말하기를 태양전지는 현재 이 도매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태양전지의 그 캐패시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인스톨레이션 된 캐패시티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총 큐뮬레이티브하게는 760 기가와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테라와트 수준의 태양전지가 깔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 속도는 점점 이거와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의 태양전지는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760개 정도의 핵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부터는 매년 테라와트 수준의 그 태양전지의 발전이 계속 발전소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2% 정도의 전력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태양전지에 소비되는 실리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가 되고 있지만 이제 실리콘은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지 않지만 이제 태양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전지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폴대를 세워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재료들이 사실 더 소진이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논문에서 보면은
알루미늄이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루미늄 디맨드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이것이 태양전지를 까는데, 설치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PCC라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한 이제 보고서를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미티게이션 옵션이 있고 에너지 요원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윈드, 솔라 에너지, 바이오, 하이드로 파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넷 제로 에미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가톤을 카본 옥사이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영향도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태양전지가 가장 많은 CO2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요원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CO2 이미션을 4 또는 5기가와트를 솔라 에너지로 이제 충분히 감쇄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O2 이미션이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줄어야만 저희가 글로벌 워밍을 2도 아래로 줄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많은 CO2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IPCC에서 보고한 만큼의 태양전지를 이제 1테라와트 정도의 태양전지를 설치를 한다면, 어, 이 정도로 이제 매년씩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트렌드를 따라가서 2도씩 올라가는 2도 밑으로 글로벌 워밍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설치율이 증가할 예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보고된 이제 보고서인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3%대에서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2050년까지는 향후 20%까지 설치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율이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집어넣은 광량을 얼마만큼의 전기로 생산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란 이런 텀을 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태양전지 효율은 1940년도부터 쭉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UNSW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태양전지 기술들을 발전시켰고 2010년도에는 25%의 방전환 효율을 만들었고 실제 이론 효율인 29.4%까지 거의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랩에서 만드는 효율은 최고 26%, 26.7%까지 도달을 해서 현재 저희가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거의 이론 효율에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론 효율을 뛰어넘기 위해서 떤 일들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실리콘 태양전지가 현재 많이 깔려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실리콘 태양전지가 어떤 도미넌스, 마켓을 도미넌트하는 제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위에 또 다른 태양전지를 위에 접합을 해서 텐덤 셀이라는 태양전지 컨셉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게 빛의 스펙트럼인데 빛의 스펙트럼 영역을 이 정도 구간에서 먹어서 태양전지 효율을 만들 수 있는데 위에 또 다른 이쪽 이제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깔아서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태양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효율이 대략 29% 정도까지 생성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텐덤 셀로 만들게 된다면 이런 효율을 33에서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서 많은 태양전지 회사들이 현재 이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탑셀에서 쓸 수 있는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하이브리드 오게닉 이노게닉 페록스카이트라는 태양전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물질은 A 사이트라는 오게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할라이드 애텀과 그 다음에 레드가 서로 컴바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MAPBI3 또는 MAPBBR3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짓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물질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해서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태양전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은 사실 디스커버된 지는 꽤 됐고, 그 물질을 이제 만들어서 디바이스로 구현을 한 지도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가장 태양전지에 적합한 특성으로 빛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그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어떤 디펙트나 결함에 굉장히 인센시티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은 현재 여러 뭐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곳에서도 주목하는 물질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 다루어서 태양전지 효율을 세계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성균관대 박남훈 교수님 그리고 화학연구원에 계신 전남중 박사님 또는 제 유니스트에 계신 석사님 교수님 등이 이 물질을 사용해서 태양전지 효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표지 모델에도 논문을 내신 기록도 있고요. 현재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2012년 정도에 이제 효율이 한 12% 정도대에서 보시다시피 26%까지 현재는 어, 태양전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전지를 또 서로 접합을 해서 만들게 되면 거의 30%의 효율까지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광 흡수량도 좋을 뿐만 아니고 전자의 이동이나 또는 어떤 발광량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ED, 뭐 템프리처 센서, 태양전지, 엑스레이 디텍터, 휴미디티 센서, 각종 반도체가 사용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각광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뭐 휴미디티라든지 이런 센서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물질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효율이나 이런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질에 아까 전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드로백이 있다면, 어, 모이스처나 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게 돼서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제가 이제 소속된 연구팀과 경희대학교와 또 경상대학교 우주 부품센터에서 최근에 이제 이 물질을 어, 사실 이제 노화로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는 휴미디티, 그러니까 수분에 의해서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사용하면 또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이 물질을 우주에서 사용한다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고 또는 센서도 개발을 해서 그런 이제 과제를 현재 이제 제출을 해서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또 다른 특성으로는 방사선에 굉장히 또 강한 어,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주 산업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물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결적 물질이라면 굉장히 퍼펙트한, 그다음에 애톰들이 잘 얼라인이 되어 있고 어떤 임퓨리티나 또는 결함이 없는 그런 물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보통 반도체나 태양전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전자와 홀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막 태양전지 같은 경우, 페rov스카이트도 이제 방막 태양전지를 로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막 태양전지에서는 여러 가지 결함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결함으로는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크리스탈과 크리스탈 사이에 있는 어떤 보더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이제 바운더리들 또는 결함이 있을 때 이렇게 전자와 전자 홀이 여기서 이제 리콤비네이션을 하게 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서 어, 클래시컬하게는 이렇게 단결정으로 만든 물질, 그 다음에 다결정으로 만든 물질은 서로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다결정으로 만든 물질이 특성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함 중에서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대표적인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는 어떤 결함들이 있냐면, 뭐, 임퓨리티들이 이곳에서 이제 그 성장 과정 중에 세그리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애톰이, 특정한 애톰이 빠져서 이렇게 그 결합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역이 형성이 되고, 이런 영역은 이제 밴드갭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밴드갭 사이에 이런 트랩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자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태양전지를 이제 단결정으로 만들고 다결정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효율 대비 현재 얼마만큼의 효율을 가지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실리콘의 같은 경우 다결정이,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태양전지가 현재 26% 정도이고, 이제 다결정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 결함들이 존재해서 효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화합물 반도체, 예를 들어 페rovskite, CIGS, 카딘 텔러라이드, 뭐 캐스터라이트, 다양한 이제 각광받는 반도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들은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고 각막으로 만드는 특성들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결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으로 만들었을 때 이 다결정으로 만든 폴리로 만든 태양전지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롭스카이트의 경우 단결정으로 만들면 효율이 한 20%대밖에 나오지 않지만 각막으로 다결정으로 만들면 효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 결함을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사용하는 테크닉이 AFM이란 테크닉입니다. 아마 여기 연구자분들은 대부분 AFM을 보셨고 또 찍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수나노 때에 이제 팁을 사용해서 샘플의 표면을 약간 터치하듯이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은 샘플의 이제 구조를 나노 스케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FM 팁을 이용하면 굉장히 하이 레솔루션으로 어, 샘플의 표면의 물질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보다시피 특정 애톰을 AFM을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떤 애톰을 이루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애톰 스케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PFM이라는 테크닉은 이 이제 AFM에다가 여러 가지 일렉트리컬 바이어스라든가 또는 럭인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해서 그 전기적인 특성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스캐닝하는 나노스케일로 매핑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나노 스케일 팁이 있고 샘플에 이제 팁이 다가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샘플을 AC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제 샘플을 진동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샘플과 팁 사이에 어떤 정기적인 일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제 팁과 샘플의 반응을 저희가 이제 측정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고 이 경우에 이런 타입의 경우는 샘플이 그 서페이스를 직접 터치를 하지 않고 서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일렉트로스태틱 그런 인터랙션만 작용을 시켜서 샘플이 어떻게 그 포스에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DC 바이어스로 측정을 해서 매핑을 해주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KPFM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팁의 워크 펑션과 샘플의 워크 펑션의 차이를 실제로 매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CZTS라는 이제 방막 태양 전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그레인들이 한 200나노 정도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조를 그냥 이제 보여주는 거고 토포그래피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콘택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정기적인 워크 펑션을 매핑을 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인데요. 실제로는 이 토포그래피와 CPD 맵을 동시에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맵을 얻은 정확한 똑같은 스팟에 이 맵을 정기적인 특성의 맵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같은 이런 토포그래피를 가진 특성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패시베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토포그래피는 변하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기적인 특성의 어떤 분포도가 변하는 그런 것들을 이 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페rovskite 태양전지를 디바이스처럼 만들어 놓고
AFM 팁을 통해서 또 빛을 비춰주면 거기에 전자와 홀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테크닉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태양전지가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따른 어떤 볼티지의 커브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AFM으로 저희가 실제 측정하는 것이 같은 디바이스의 특성과 같은 이제 그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것들이 태양전지의 특성을, 이 반도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항상 사전 작업을 하고 샘플 이제 측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AFM으로 본 그 페rov스카이트의 표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한 500나노에서 700나노 되는 그레인이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그레인 바운더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결함이 모이는, 결함과 결함, 또 임퓨리티들이 모이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케미컬 매핑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아이온들이나 어떤 그 임퓨리티들이 세그리게이션 돼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그 서로 이제 크로스 링킹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페rov스카이트의 태양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함인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빛을 비췄을 때 전자와 홀이 이제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춰서 KPFM을 측정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포텐셜이 이렇게 낮았다가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포텐셜이 올라가서 요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자가 오히려 이곳에서 더 생성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결함은 실제 AFM 팁으로 저희가 바이어스를 걸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아이온들이 움직이는 어떤 통로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수분이 침투를 해서 페rov스카이트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세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디그레데이션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사용되었고, 또 다른 이제 그 결함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레인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인 내부에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진 이제 나노 구조의 그 도메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빛을 비추고 또 AFM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이런 도메인들이 그 빛뿐만 아니고 바이어스를 저희가 플러스나 이제 마이너스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는 실제로는 그 다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빛을 비춰주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생기고, 또 마이너스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 패턴이 다시 없어지는, 서로 리버스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나노 스케일 구조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요. 또한 이런 이제 그 나노 밸리를 통해서 차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이렇게 움푹 패인 밸리에서는 전자가 잘 이동하는구나라는 연구 보고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이크홈 메시지로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페롭스카이트라는 하이브리드 태양 그 반도체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AFM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 구조들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질을 합성하고 제작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아니고 이제 좋은 물질을 만드시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 구조를 스터디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 나노스케일 메커니즘들을 서로 규명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여러 펀딩 기관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학생들을 이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제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 분야로 학생들을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